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그리고 정말 잘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방송 오늘 저희들이 출발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순서를 오늘 시사 이슈 코너로 잡아봤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580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외부인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그런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위권의 행정단체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로 강주 전남 최하위권 수목, 정말 이게 웬일인가? 오늘은요 한국투명성기구 강주전남본부 상임대표이시죠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 강주 전남 편입니다. 이렇게 청렴도가 꼴찌 탈출을 모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뉴스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넥타이까지 오늘 새로 이렇게 매시고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고 저희 핀잔을 오늘 주셨습니다. 자, 김범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국투명성기구 강주전남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이 단체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 단체는 1999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는 반부패 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국제투명성기구,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의 한국투명성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우리는 광주 전남본부. 국제기구면은 지금 본부가 어디에? 독일에 있습니다. 아, 독일에. 예. 독일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부패 지수, 국가가 얼마만큼 부패하느냐를 발표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말에 조만간 조만간 예. 2000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부패 지수? 우리나라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요. 예. 예.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북유럽의 이런 국가들과 뉴질랜드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국가는 매우 청렴도가 높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OECD 중에서도 낮은 국가에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부끄럽고 빨리 좀 해보겠으면 우리는 이 부분은 정말 그 공공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뭐 이렇게 좀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가 굉장히 실감하는데요. 오늘 뭐 이제 질문해서 이렇게 뵙겠습니다. 강주시 5등급. 지난해도 강주광역시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이번 지금 9일 발표에서 보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탈피를 했습니다. 꼴찌 5등급을 탈피했는데 광주광역시가 여전히 꼴찌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요. 자, 어떻게 해서 강주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2년 연속으로 지금 꼴찌 탈출을 모면하고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예. 이용섭 시장이 사실은 청렴에 관한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네.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이제 금메달 땄어요. 지난해는 그래도 네. 17개 네. 광역시 중에서 그 동반자가 있었어요. 꼴찌 동반자가. 그렇죠. 다른 광역 단체들이 예.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예. 더구나 광주가 적어도 인권을 지향한 도시란 얘기죠.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청렴도 꼴찌를 연 2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 정말로 시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이건 석고대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뭐 청렴도를 조금 살펴보면 네,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외부 청렴도가 있고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남이 됐든 광주가 됐든 외부 청렴도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행정 서비스.
민원인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이런 부분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혀준 것이고요. 네. 내부 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사위원회, 이번에는 꼴등했어요. 내부 청렴도가.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시장의 어떤 소통 문제. 일반적으로 내부 청렴도가 이렇게 꼴찌를 못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내부 청렴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인사 문제라든지 네. 내부에서 나타나는 서로 뭔가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죠. 불평 불만이 그만큼 쌓였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불통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부 청렴도의 부정적 이미지로 나오지 않았을까.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불통 이미지. 이제 외부 청렴도가 꼴찌, 이런 것은 아마도 지난해에도 그것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민관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외부 청렴도가 꼴찌를, 그래서 종합청렴도에서 꼴찌로 가는 금메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금메달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어제 지금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인터뷰 전에 11시 한 50분 정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청 대변인실 상황이 어떤가, 뭐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은 아닌데 전화를 걸었는데 멘트가 너무나 이색적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공정한 시정을 구현합니다. 사회를 구현합니다. 라고 했는데, 야, 정말 이 멘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이라도 12개월간만이라도 이 청렴도에 대해서 꼴찌를 정말 탈피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석고되지 않은 멘트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로 바꾸면 어쩔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외부 서비스인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한번 보내봤습니다. 근데 6개월째 대답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공문을 보내도 2개 공문을 무시하는 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체감하기에 얼마나 민원 행정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 전부 가쪽으로 안 좋다를 언급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네. 그 메이저 언론이 됐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네. 그 주체가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네. 해줘야 맞습니다. 네. 자, 기일이 있고요. 예. 왜 못 해준다라든지, 왜 늦어진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 민원인들이 부정적 평가를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제도 아마도 그 뉴스가 터졌습니다. 광주 FC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게 단장이 지금 횡령 사건으로 네. 이렇게 되고 사장이 물러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이거나 간에 결국 인사 문제로부터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렴도 강주시 전국 꼴찌 전남 하위권 추락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메인 그 헤드라인 뉴스가 전부 지금 언론을 지금 도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우리 전남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하위권인데요. 전남의 경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에는 2등급을 맞았어요. 2등급을. 그런데 이번에는 2단계가 추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청렴도 경우는 광주가 됐든지 전남이가 됐든지 사실상 그 기관의 어떤 부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라거나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금품 수수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기관 부패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평가된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남의 경우나 광주 경우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이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두 분이 관료 출신이고 고위 관료 출신이고 둘 다 국회의원을 재선을 역임한 분들입니다. 스펙은 화려하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똑같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동반 당선돼 가지고 적어도 청렴에 관한 두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왔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2018년 당선되고 나서 전라도 천년, 전라도 천년이라고 하는 상생하는 그 어떤 모드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경주 전남 상생.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생을 위한 역할들을 했는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직 다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자 금년에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뭐 전격적으로 행정통합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하자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시도민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제가 우선 구체적 굵직굵직한 이런 화제성 있는 잘 사건을 짚어주십니다. 짚었습니다만 예. 적어도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에서 아마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남 역시 시장과 지금 현직 시장과 도지사의 그 스펙 부분에 대해서 커리어 부분에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장께서는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시기가 좀 뭐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청렴 코드하고는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도지사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록 지사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주 관료로 계실 때나 이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리고 이제 민원시장으로 들어오셔서도 청렴을 굉장히 큰 화두로 내걸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두 분이 민관 협의회도 결성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 앞에서 리더만의 혼자만의 생각 갖고는 혹은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그렇죠. 같이 소통하고 모두가 함께 이것을 꾸려나가야 그래야 시도민들이 따라서 해주고 그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정말 그 청렴도 이 부분에 그 어떻게 본다면 평가 자체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지표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청렴도 할 때 외부만 평가하기 쉬운데 내부에서도 이런 꼴찌 성적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분적인 스크래치가 나진 않았는가라고 싶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 방송에서 인권 정의를 지향을 하면서 지금 거의 1년이 지금 흘렀네요. 더 우리 자세히 우리 집중보도, 탐사보도, 기획보도를 저희들이 했는데 강주의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이 건으로도 계속 강주시 여성복지과 주무과 뭐 또 여성가족재단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방송하면서 했는데 진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민원 이 서비스를 보면서 또 역시 이번에는 또 취재 요청서까지 거부하는 강주세무서를 이렇게 보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 뭐 나름대로의 잣대만 하고 굉장히 만리장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꼴찌 이런 청렴도 뭐 각 지자체에도 다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강주시 또 전남도 교육감 뭐 여기도 다 이제 교육청에서도 중위권 뭐 하위권 거의 지금 중하위권을 지금 강주 전남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탈피하기 위해서 조언 한번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리더의 어떤 리더십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도지사 두 분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청렴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떠받치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할 것은 없는지 또 정부에서도 이제 민간협의회, 청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도에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엔 뭐 코로나 전국 때문에 뭐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간에 이런 민간협의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좀 더 활성화돼야만 된다. 실질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민간협의회 위원입니다만은 금년에는 한 번도 전화 한 통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가장 기본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공직자가 스스로 굉장히 청렴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보는 평가가 국민들은 좀 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은 조금 이제 국민들보다는 조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비교적 스스로가 깨끗하다,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느냐, 공직 사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런 잣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협의회 활성화라든가 내부적으로 청렴 문화, 청렴의 생활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청렴의 생활화가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조직 내에서 과거 조선조의 청백리를 녹선했을 때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수신제가의 덕목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수실 덕목과 제가 덕목 8가지 덕목을 엄선해서 청백리를 녹선했는데 예. 적어도 그러한 자세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공직자가 대미 서비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통령께서 그런 걸 많이 주문했습니다. 사실 공직자가 당연히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민원인에게, 예. 국민들에게 예.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뭐 시도민을 좁혀서 축약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모든 시도민에게 공직자가 그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공직자가 유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시험을 패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직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직윤리에 다 걸려서 뭐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잣대는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직자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부 이제 소속 공무원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그 상하 간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간에서 소통하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강주 전남 꼴찌 하위 청렴도 대민원 서비스부터 극복을 해야 되고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 직무의 능력에 맞게 유능하고 적재적소의 인재 요소가 결합돼서 정말 유능한 대민원 행정 서비스를 이루어가는 것도 급선무이다만 외부의 청렴도 또 내부의 청렴도 소통과 함께 대통령께서 주문해 주셨던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에게 한껏 그 청렴의 서비스를 이렇게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한국투명성기구 강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범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9일 발표가 강주 전남을 정말 스크래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시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났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성적이 좋으면 내 성적인 것 같은데 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내가 꼴찌인 것 같고 야 강주시가 또 전남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에게 만약에 전화 설문이 왔더라도 외부 민원 서비스 행정 서비스 변에서는 저도 당당하게 꼴찌라고 넣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객관적인 지표가 나온 것만큼 강주시와 전남도는 누구 한 사람 상관없이 정말 대우각성하는 자세로 민원 서비스 그리고 또 내부 청렴도를 극복할 수 있는 통절한 어떤 회개와 반성, 사죄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